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대두 배경, 글로벌 기업의 사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대두 배경,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의와 필요성,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 외국 기업의 사례 분석으로 글로벌 대기업인 미국의 코카콜라와 미국의 에스티로드 컴퍼니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시대별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주요국의 정의를 보면은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즉 EU는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 공제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케벡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6대 원칙, 즉 구성원과 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에게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 시 자녀 재산 타법인 양도 등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효용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경제활동 참여 인력 확대에 기여하고 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구성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복원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영역으로 정부 영역, 즉 제1섹터이나 시장경제 영역, 제2섹터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국가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시장 이외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또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말하며 유사 용어로 제3부문, 즉 The Third Sector, 비영리 섹터, 자원봉사단체, 연대경제 등이 있습니다. OECD는 강의의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가진 모든 조직들이라고 규정짓고 협동조합과 공제회,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일반 재단, 사단법인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확인된 시장경제의 실패와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역할 주체로서 주목받아온 사회적 경제는 사회성과 수익성을 경비하면서 자본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회적 자본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안적 경제체제로 부상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전개된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고 2012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2016년에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지자체별 사회적 경제 조례 제정 등 기반 법률을 제정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해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부처별로 사회적 경제 지원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질적 활성화는 미흡한 실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적 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과 진출 분야 확대를 양대 축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난 2017년 10월에 발표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별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제3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영역은 그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첫째, 사회적 문제 해결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사회성, 둘째, 그 목표를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해 나가는 사업성, 셋째, 해결 방식에서의 혁신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제외한 제3섹터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법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MPO 법인, 비영리 활동 법인, 유한회사,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적 형태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MPO, 즉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협동조합, 기업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의와 필요성, 이론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최고 목표는 치열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이윤 극대화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학술문헌상의 기원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그 개념은 사회 역사적으로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즉 고대 로마 시대의 귀족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은 명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은 호머의 일리아드 작품에서도 나옵니다. 부와 권력과 신분의 지위는 책임에서 온다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본적 논리이며 이것이 바로 CSR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신분의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신탁윤리를 통해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자는 단지 신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만을 맡았고 돈은 사회를 개선하고 세계 평화를 정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기업가의 사회 공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EU 즉 유럽연합의 CSR 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CSR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관한 관심을 기업 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법적인 기대 수준을 넘어 인재와 환경,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즉 EU 집행위원회는 2001년 7월 발표한 그린페이퍼라는 공식 문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하던 재무적 가치 극대화 이외에 비재무적 가치인 사회적 공정성의 준수, 환경적 배려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키는데 CSR 활동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은 국가와 역사 문화, 종교 사회 간섭, 경제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정의는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정의는 학자와 단체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환경 경영, 윤리 경영, 사회 공헌과 노동자들을 비롯한 지역 사회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재반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성을 줄이고 기회를 표착하여 중장기적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이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범위를 넘어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와 환경 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CSR은 윤리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뿐 법적 책임과 이행 강제력은 크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CSR을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소비자, 노동자, 국가 사회복지, 환경과 공해 방지,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이익을 충족하도록 하는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평가하는 글로벌 기준이 증가하고 있고 CSR을 기업의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 즉 ISO가 공표한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많은 전문가는 이것이 국제적인 규약으로 발전하여 해외 무역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제적인 규약과 각종 사회적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엔은 글로벌 컴팩트를 제정하여 기업들이 인권과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 등에서 10개의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토록 권고하는 등 기업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제정하여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연기금 운용 시에 CSR 활동에 충실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환경, 고용, 반부패, 소비자 권익, 정보 공개 등에 대한 기업 활동 원칙을 제시하고 동원칙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거래 시에 외국 공무원의 뇌물 방지 협약,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원칙을 제정하는 등 기업 활동 관련 규범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기업의 평판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의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구매 의도나 구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이 윤리적이고 정직하며 환경 친화적인지 혹은 소비자의 요구에 잘 반응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CSR을 잘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경쟁력이 되지만은 상업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여 이를 무시한 기업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윌리엄 워스와 데이비드 챈들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가정인 동시에 목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정의에 따른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전략의 통합적인 요소로 기업이 시장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인 동시에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다름으로써 사회에서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기업 운영의 목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사회적인 책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기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지아 대학의 캐롤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4가지 책임 모형을 언급했습니다. 캐롤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고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존재 목적이자 가장 기본적인 책임으로 생산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및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형태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책임이란 기업의 경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기업이 속한 사회가 제정해 놓은 법을 준수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정대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넘어서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추가로 요구받고 있다고 합니다. 윤리적 책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책임이 아니지만은 기업이 모든 이해관계자 기대와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선적 책임은 기부나 사회공헌 등 기업의 개별적 판단과 선택과 관련된 책임을 의미합니다. 21세기의 기업 경영은 경제적인 수익성에만 집중했던 전통적 재무 방식인 기업 가치 극대화와 주주 부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기업 환경과 환경, 사회 문제 등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로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과 합의 그리고 공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CSR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고객, 협력업체, 경쟁업체,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지속 가능성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니는 2001년 말 유럽 시장에 출시한 PS2의 중금속인 카드뮴이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천억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나이키는 축구공 생산에 제3세계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영업이익의 37%나 하락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엘론은 분식회계 등 부정부패로 2001년 12월에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BM, 소니, 필립스 등 22개 글로벌 IT 기업들은 2007년 여름부터는 환경과 인권, 노동 등 CSR을 소홀히 하는 기업과는 부품 및 소재 조달 등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한 CSR은 위기이자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CSR 관련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R이 어떤 범위를 포함하는가의 포괄 범위와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중점 분야 등이 무엇인가는 각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이나 기업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근에는 UN이나 ISO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국제 규범의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CSR 활동과 관련된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이론, 주주 중심주의 이론, 그리고 사회적 투자 이론 등의 세 가지 CSR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 이론, 즉 스테이크홀더 티어리인데 이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이외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감시키고자 하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CSR 활동이 유용하다는 CSR 긍정 이론입니다. 기업은 기업 행동이 고객이나 공급자, 일반 대중, 종업원 및 기타 기업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줘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만 기업의 지속적인 성공도 보장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기업의 CSR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활동으로 이해합니다. 이 이론은 프리맨으로 대표되는 이론으로 주주가 기업의 이해관계를 가진 유일한 집단이 아니라 기업의 구성원은 주주 이외에 채권자와 종업원, 소비자 그리고 사회와 환경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들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둘째, 주주 중심주의 이론, 즉 shareholder theory인데 주주 중심주의 이론은 CSR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CSR 부정 이론입니다. CSR은 기업의 비용 증가만을 초래할 뿐 기업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불필요한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CSR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프리드만, 하이에크, 레비트, 루이스 등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의 전능한 통제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사회 복지라는 공익도 자동 실현된다는 고전학파
경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사회적 투자 이론인데, 이 이론은 CSR 활동 지출을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즉 독점적 경제의 시장 구조 이론에 따라 CSR의 차별화된 활동은 이를 통해 보다 차별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시장의 지배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 이론에 따른다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CSR이 존재할 것이고, 그 결과 CSR의 한계 비용과 CSR의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CSR을 지출하면 기업의 이윤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요국 기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 활동은 기업 활동 전반에 취하된 경영 전략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기업의 양심 차원에서 실행하였지만은, 최근에는 CSR 활동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경영 전략으로 발전했습니다. 2011년 11월 1일에는 국제표준화기구, 즉 ISO가 CSR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제정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WTO, 즉 세계무역기구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참여로 글로벌 경제 및 통상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고, 금융기관들의 투자 및 기업 평가 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비경제적 준수조항이나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예로 환경인정체제 ISO 14000 준수 여부가 환경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선진 기업들은 자국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CSR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많은 기업은 자국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기업의 CSR 활동 선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정부 차원의 강제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으로 기업의 CSR 활동이 사회적 의무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과 교육 등 지역 사회의 기여, 환경보호, 저개발국 지원 등 기업의 다양한 CSR 활동을 정부가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CSR 활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CSR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CSR 활동은 지역사회나 자국 내로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향후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건전성, 미래 지향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선진 기업들은 CSR 활동을 단순한 기업 이미지 개선 차원이 아닌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일종의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유기체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의무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CSR이 새로운 보호주의로 작용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관한 세계적인 논의와 발전 방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코카콜라 사례를 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컴퍼니는 1886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에 무알코올성 음료 및 시럽을 제조 유통하는 미국의 식음료 대기업입니다. 본사는 미국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으며 탄산, 스포츠 음료, 먹는 샘물, 주스, 차, 커피 등 총 500여 개 이상의 브랜드와 4,700여 가지 종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주력 제품의 이미지에 맞는 물 사용 및 하천 보호와 관련된 녹색 경영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등 세계 4대 화천의 오염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콜라에 사용되는 물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콜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물 사용과 관련하여 3R, 즉 Reduce, Recycle, Replenish를 핵심 가치로 사회적 책임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본사 홈페이지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다음의 문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Our planet matters. We act in ways to create a more sustainable and better shared future. To make a difference in people's lives, communities, and our planet by doing business the right w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 행성은 중요하다. 우리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공유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으로 행동한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삶과 지역사회 및 지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물 자원을 아끼고 재생하여 다시 채운다는 3R, Reduce, Recycle, Replenish 법칙을 적용하고 있고 물에 대한 코카콜라의 종합 전략은 자사 공장의 물 사용 성과, 즉 물 효율, 수질, 배수 처리에서부터 상수원 보호, 물 자원에 대한 홍보 및 공공의식 정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 배수 처리 및 재사용 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빗물 저장과 농업 용수의 효율적 공급 등에 대한 투자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자사 비즈니스가 지속 성장하면서 절대적인 물 사용량은 불가피하게 증가하나 물 효율을 20% 향상시켜 약 500리터의 물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물관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면서 월드 와일드라이프 펀드에 기금을 투자하고 물 효용 관리 지침서를 함께 제작하여 자사각 보틀링 공장에 배포를 했습니다. 또 그린피스와 함께 코카콜라의 자동 판매기 및 쿨러 기계에서 배출되는 탄소 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보틀러 파트너십이라는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원액과 시럽을 생산 판매하고 이 원액과 시럽은 코카콜라의 현지 파트너인 보틀러가 맡아서
제품으로 만들고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카콜라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기보다는 원액을 제외한 모든 물품들은 모두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코카콜라 유한회사가 원액 제조 및 상표 보호, 브랜드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고, 코카콜라 음료 주식 회사가 생산과 유통, 고객 지원 활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LG 생활건강이 한국 코카콜라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코카콜라는 지역사회, 지역국가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는 1917년부터 국제적십자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재난, 질병, 식량 부족 등 응급상황에 대응해 왔습니다. 코카콜라 임직원들은 팀을 구성해서 국제적십사 자원봉사자들과 담요, 의류를 지원하고 이동식 부엌을 설치했습니다. 비상식량과 음료 등을 수백만 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지역 중심의 비즈니스와 여성을 묶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목표는 2020년까지 500만 명의 여성 기업인을 육성하겠다는 5by20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5by20 프로젝트는 농가에서부터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코카콜라의 가치 사설을 기반으로 여성 기업인 500만 명을 육성하고 그들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코카콜라와 협력하고 있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여성들이 사업을 하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장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기술과 노하우, 금융 서비스, 멘토링, 동료 간 네트워킹 등 다방면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코카콜라는 자사의 글로벌 구조에 맞게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 안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로 미국의 에스티로더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보겠습니다. 에스티로더는 미국의 화장품 기업으로 1946년 에스티로더가 배우자 조셉 로더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에스티로더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회사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화장품 회사들과 브랜드를 보유하여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자 S&P 500 지수에 포함된 우량 기업입니다. 본사는 뉴욕시 소재 제너럴 모터스 빌딩에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15차마다 한 명의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있다. 에스티로더 컴퍼니즈는 1992년부터 유방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유방암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에스티로더 컴퍼니는 27년간 유방암 정복에 다가서는 세계 주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에스티로더가 전 세계에 전개한 핑크리본 캠페인은 가장 성공한 CSR 캠페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 고취와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1992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사 고객들에게 150만 개의 핑크 리본과 유방암 자가 진단을 나누어 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캠페인은 70여 개국에서 진행되었고 식품과 의료, 항공사 등 다양한 협력 기업들이 본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에스티로더는 여성 건강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핑크리본 컬렉션 제품을 출시하여 이를 판매한 수익금 일부를 유방암 연구재단 즉 BCRF의 연구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캠페인 참여 기업들은 핑크색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벤트를 실시해서 수익금 일부를 유방암 기금으로 기증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동참하면서 핑크리본 캠페인은 가장 성공적인 CSR 캠페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창 기업들도 연대 효과를 획득했습니다. 즉 여성 의류업체 앤클라인은 핑크리본 상품으로 캐시미어 스웨터를 선보여서 폭발적인 반응을 거두면서 기부 목표액이었던 25,000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3M은 대표 상품인 포스트 2세 핑크색 버전으로 80%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항공기 기체를 핑크색으로 장식하고 핑크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이 핑크색 레모네이드를 서비스하는 이벤트로 큰 주목을 받으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를 냈습니다. 1993년 로드 여사는 뉴욕 맨하탄에 유방암 연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SD 로드 컴퍼니는 매년 10월 핑크리본 스페셜 에디션을 한정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수익금 일부는 유방암 연구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원금으로 기부합니다. 미국 의회는 10월을 유방암 예방의 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에스티 로드 컴퍼니즈는 유방암 연구와 교육,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약 7,9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유방암 연구재단을 통해서 250여 개의 연구를 지원해 왔습니다. 캠페인은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 70개가 넘는 나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60개 이상의 유방암 관련 재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째 시간은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대두 배경을 설명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의 개념과 정의, CSR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CSR 효과 이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요 기업의 사례를 보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코카콜라와 ST 로드 두 개의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기업 사례로는 일본의 아사히 맥주와 독일의 바이엘 주식회사,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등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 사례로는 대표적인 착한 기업이자 사회공헌 기업으로 알려진 유한양행과 주식회사 오뚜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기업이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환경 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간단히 말하면 경영활동으로 축적한 유무형의 기업 자산을 사회로 환원해야 하는 책임의식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중요하게 취급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자주 거론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고객, 협력업체, 경쟁업체,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을 기업이 적극 고려하고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지속 가능성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CSR의 사회적 확산을 돕기 위해 사회적 책임 투자 SRI, 즉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의 역할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SRI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관점의 활동으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맞이하기 쉬운 CSR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참여를 얻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재무적이고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투자를 의미하는 SRI는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브스테이너블 인베스트먼트 얼라이먼스의 통계를 살펴보면은 미국의 사회적 책임 투자, 즉 SRI 규모는 2014년 6조 5천억 달러에서 2018년 12조 달러로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 역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각각 6%와 2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SRI 규모는 인식되고 있는 CSR의 필요성에 비해서 미미한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CSR의 확산을 위해서 투자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SRI, 즉 사회적 책임 투자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및 기업이 공생 발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1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